이슈를 통해서 시장 분석해보는 더 이슈입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오늘은 다소 부담스러운 뉴스입니다. 지금 일본 측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업계를 정조준할 만한 그런 규제를 내놨습니다. 지난 주 후반 즈음에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내용인즉슨 반도체하고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3대 소재,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그리고 리지스트, 에칭가스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수출을 규제하겠다라는 발표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런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요, 우리나라 법원이 징용 배상에 대한 첫 판결을 좀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8개월여 정도 지나고 나서 정부 측에 이런 보복 조치가 나온 거고요. 뿐만 아니라 외환법상 우대 제조인 백색 국가, 이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서 G20 회담에서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8초간의 악수를 한 이후에 나온 조치여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또 당황을 했었는데요. 주식시장의 영향을 보면은 어제장 관련주들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조정받았고 반면에 또 수혜주, 대체제로서 부각이 될 법한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후성 같은 종목군들은 강세 움직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피해주들은 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어제 피해주로 분류됐던 종목군들이 많이 밀리지는 않는데 수혜 섹터는 여전히 또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혹은 단발성 이런 악재일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도 산업의 큰 틀의 변화를 불러일으킬지 자세한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산업연구원의 김양팽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장 크게는 국내 제조사 업체들, OLED TV라든지 이런 반도체 제조업체들에 대한 영향이 가장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일 텐데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가 대표적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이들 제조사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이제 어제 일본 정부가 포괄적 수출 허가제라고 수출 규제 강화로 강하겠다는 품목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그리고 레지스트 불화수소 이렇게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디스플레이에 사용이 되는 화학 제품이고요. 레지스트나 불화수소 즉 불사는 이제 반도체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이들 제품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생산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반면에 또 이 일본에서 관련된 소재를 수입을 못하면은 내부적으로 조달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거론되는 종목이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관련돼서 이 3대 소재를 만드는 업체들이거든요.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일본산을 애초에 썼던 데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지금 대체하기 힘들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다시 좀 살펴보면은 불화수소, 즉 불산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이 거의 되지 않는 품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미드 같은 경우도 국내 생산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요. 따라서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는 대체가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일부 품목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한 대체제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조금 수혜를 볼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우리 기업에 영향이 좀 오겠지만은 그런 그 사태를 계기로 해서 장기적으로 소재 국산화를 좀 더 투자를 늘리고 하면서 장기적으로 이런 소재 분야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내부의 이런 능력치를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이다. 긍정적인 측면까지 좀 봐주셨는데, 그리고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런 규제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또 의문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상 어제 일본 정부가 경제산업성 이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규제는 시작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신청 기간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신청해서 승인이 나는 기간이 지금까지는 포괄 수출 허가제라서 간소화되었던 게 개별 수출 허가제로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수출을 중지를 하겠다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액션에 대해서는 내용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규제가 강화가 되고 우리 생산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일본에서도 우리 반도체를 수입해서 자기들이 제품을 생산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본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그렇게 장기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업연구원의 김양팽 연구원이었습니다. 지금 뭐 보니까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좀 공존하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부적으로도 일본 내부에서도 수출을 못하게 되면은 일본 업체들도 타격이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이 세 개의 소재입니다. 과연 이 소재는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우리 내부적인 국산화에 그러니까 대체할 만한 제품이 있어서 이 부분이 또 실적까지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한규수 전문가가 도와주십니다. 첫 번째로 지금 폴리이미드, 플로린 폴리이미드 혹은 OLED 폴리이미드 이렇게도 부르던데요. 어떤 소재인가요? 폴리이미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방송을 계속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뭐 최근에 뭐 OLED 얘기하고 나오고 폴더블 폰 얘기가 나오고 할 때 또 이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 들으시면서 거기에 이제 쓰이는 필름이 이제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이제 OLED도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휘는 이제 플렉서블 그다음에 이제 롤러블 디스플레이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어떤 OLED 디스플레이 장비에 같이 쓰이는 그런 핵심적인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일단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 공정도 있는데 그 반도체 공정 중에 이제 불소로 처리하는 그런 공정들이 있는데 그런 불소 처리 과정을 통해서 안정성이라든가 어떤 강도 이런 것들과 필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또 탄탄한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진 그런 필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필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화면을 이렇게 감싸면서도 휘고 감고 해도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화면에 디스플레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제 보시면 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무슨 마치 그냥 뭐 종이를 감싸 놓은 것처럼 굉장히 유연하게 이렇게 이제 그 필름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장지? 약간 그쵸. 셀로판지 약간 그죠. 이런 겉으로 볼 느낌 때는 들어요. 그렇게 보이죠. 네. 자, 저 안에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디스플레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그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제품이 바로 이제 일본 시장에서 거의 뭐 다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출시함 임박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코랑 인더스트리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그 필름, 그 폴리미드를 생산한다는 그런 수익들 때문에 그런 종목이 잠깐 뭐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네. 아직까지는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일본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거의 90%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업체들도 지금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에서도 아직까지 일본 필름을 또 갖다 쓸 정도로 기술력이라든가 제품의 완성도 측면에서는 일본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역시 지금 이 폴리미드는요. 현재에 쓰이고 있는 디스플레이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쓰이는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시장 장악력이 굉장히 큰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스마트폰, 폴더블 폰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패킹이라든가 네. 또 전기차와 관련된 또 경량화 소재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쓰이는 그 분야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에 대해서 지금 뭐 일본이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수출을 제어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키워나가고 있는 디스플레이 사업 쪽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사업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제 일본에서도 그걸 알고 이런 어떤 수출 규제를 한 것으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폴리드 필름 같은 분야는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또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을 다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시장 점유를 가지고 성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어떤 수출 규제는 분명히 우리한테 부담이라는 거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부분을 PI 필름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나요? 이거 그렇죠. 만드는 국내 업체들이 있어요? 국내 앞서도 이제 언급드렸듯이 이제 코어 인더스트리가 이제 그런 죄송합니다. 자, 그런 성격을 좀 가졌었던 업체인데, 아직은 코어 인더스트리는 이제 이 폴리미드를 생산한다라기보다는 이제 필름, 그냥
평범한 필름 좀 이제 그 제품화되는 그런 필름을 좀 생산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비슷한 업체가 이제 SKC 코롱 PR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에서 생산 업체가 이제 폴리미드인데 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자체가 그나마 성격이 좀 많이 비슷한 걸로 일단 보여지고는 있는데요. 그래도 SK 코롱 PI가 그래도 시장에서 한 2-3년 전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 비슷한 성격의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네. 뭐 지금 제가 뭐 일본 제품하고 SK 코롱 PI 제품하고 똑같다라고 제가 표현을 못 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네. 그런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차이 때문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어쨌든 간에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필름들을 네. 생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연구 개발을 하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어떤 제품들이 일단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한테는 좀 네. 긍정적인 어떤 그런 뉴스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제품의 일본 시장 점유율이 90%라는 이야기 자체가 의미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술력이 있었으면 이미 좀 썼겠죠. 근데 일단은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대체가 쉽지는 않다 이렇게 봐도 그렇게 되겠네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리지스트, 리지스트, 레지스트 이렇게 좀 부르는 것 같은데요. 이건 뭔가요? 반도체 리지스트는 이제 속된 말로 이제 한국말로 좀 감광액이라고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네. 감광액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반도체를 제조할 때 그 판이 있죠. 네. 판이 있습니다. 뭔가 판이 있는데 그 표면 위에서 회로를 그리고 뭔가 이제 그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회로판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다가 그 빛을 쏴요. 빛을 쏩니다. 빛을 쏴가지고 네. 그 이제 빛을 쏘는 과정들은 이제 광학 공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빛을 쏴가지고 그 빛을 쏘면서 그 빛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거기에 액체를 써가지고 그 빛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빛에 따라서 빛이 쏘여지는 부분을 떼어내든가 내지는 빛이 쏘여지지 않은 부분을 떼어내든가에 따라서 지금 포지티브라든가 내지는 네거티브 이렇게 제품을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그런 그 회로를 그리는 과정 중에 쓰이는 그런 액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액체, 이 감광액을 중심으로 해서 말 그대로 이제 필름을 생산하거나 반도체를 생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역시 핵심적인 소재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금호석유라든가 동지세미캠, 동아이템 같은 이런 종목들이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업체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만들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핵심적으로 레이어들은 쓰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 일본 제품들을 거의 다 쓰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역시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제품적인 측면에서는 완성도 측면에서는 이 그 일본 제품을 많이 쓰고 있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도 연구원에서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규제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대체를 하고 있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대체를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행인 것은 그나마 이제 일본이 이런 어떤 규제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부 차원이라든가 우리나라 삼성전자라 대기업들이 어느 정도 간파를 좀 한 상태예요. 그래서 네. 그동안 좀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세계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는 제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커버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작업들이 계속해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힘들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커버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볼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재가 에칭가스. 이건 뭔가요? 에칭가스는 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불산 또는 이제 불화수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불화수소를 물에 녹인 그런 어떤 휘발성 액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 불화수소는 굉장히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개발했을 때는 이제 연구원들이 독성을 몰라서 그 독성에 노출돼 가지고 굉장히 사망도 하고 하는 피해도 굉장히 있었는데 굉장히 그 독성이 강한 제품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라든가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것들 세척하는 데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제품이에요. 네. 애지간한 금속이라든가 유리 이런 것들은 다 잘 녹이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수가 있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깎는다든가 삭각이라든가 또 닦는다라든가 세종 공정 그리고 디스플레이 과정 이런 과정들이 모두 쓰이는 것이 이제 이 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우리나라 이제 솔브레이라든가 ENF텔코로지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네. 국내에 이제 공급 중에 있는 이런 상태인데 역시 이제 이 제품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원재료를 수입을 해서 그것을 재가공을 해가지고 정제를 해가지고 공급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 업체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 약 70% 정도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비중은 뭐 95%라고도 좀 시장에서 보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 제작 공정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뭐 앞서 폴리미드라든가 또 에칭가스라든가 리지스트 보드가 이런 어떤 첨단 산업에 필수적으로 쓰이는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가 계속 걱정하는 부분들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에 이제 얼마나 우리가 빨리 대처를 하고 대응하느냐 뭐 이게 관건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지금 우리나라 첨단 시장의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부담이다라는 거 뭐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세 가지 소재에 대해서 봤는데 결론을 내려보면은 지금 당장 대체는 힘들다.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일본산들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도체라는 게 워낙에 이런 미세 특히나 이제 점차 기술이 발달하면서 미세 공정이 중요해졌고 그래서 수율이 중요한 거고 그쵸. 만약에 이런 소재를 바꾼다 하더라도 바로 가져다 쓸 수는 없을 거란 말이죠. 뭐 일각에서는 재고 물량이 한 달치 정도밖에 없어서 앞으로의 뭐 공급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그럼 국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제조 업체들 실적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들은 당장의 어떤 영향은 뭐 크지 않다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죠. 이미 이제 재고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장기화됐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장기화되게 되면 제품 자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화됐을 때는 정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산업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그리고 하이닉스가 만든 제품들을 뭐 미국의 애플이라든가 다른 나라들도 뭐 갖다 쓰잖아요, 그죠? 그런 나라들도 결국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 지금 이러한 어떤 그 일본의 규제 수출 규제라는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이 충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합니다만 반대쪽으로는 오히려 이제 제품 생산에 차질이 났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가격이라든가 제품 가격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게 호재로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이제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수출 제동이 걸리느냐 내지는 단발로 끝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인데 시장에서는 뭐 지금 아베가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또 충격은 자기네들도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단발에 그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제재를 가하고 있죠. 자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자국 산업도 피해를 받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일본도 뭐 자국이라든가 또 자국 기업들의 어떤 피해를 알면서도 이것을 만약에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은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부에서 뭐 WTO에 제소를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이제 원론적인 부분이죠. 뭐 이거 제소해봐야 뭐 소송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갈 수 있는 부분인데 크게 의미가 될 만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이 단기적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뭐 일부 이런 어떤 소재를 만드는 업체들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장기화될 때는 IT 업체들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 어떤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고 관련주를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재미난 게 이렇게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수혜라든지 관련된 종목 없는 것 같은데 하루 이틀 지나면은 늘 관련주가 생겨요. 오늘 시장에서 찾은 관련주는 램테크놀로지입니다. 지금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 불상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오늘 이렇게 좀 시세를 내고 있고요. 어제부터 좀 두각을 나타냈던 동진세미캠, 워닝머티리얼즈 이런 종목군들이 시세를 이틀 연속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주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이들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은 이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일본이 이러한 어떤 수출 규제를 짧은 시간 안에 끝낸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한번 당했죠.
일본이라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하는구나, 뒤통수를 때리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고,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나 컸다라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이런 그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 산업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전략적인 어떤 정책들을 많이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이런 IT 소재에 대한 어떤 국산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들 종목은 오늘 뭐 단기적인 어떤 호재의 성격으로 반등세로 보이긴 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도 이러한 어떤 정부 정책 차원에서 국산화가 계속해서 작업이 진행되고 또 세밀화되고 또 우리나라 IT 제품들에 맞는 그런 제품들이 더 계속해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이제 중간에 만약에 일본이 이런 어떤 수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다가 이걸 이제 보류하겠다. 만약에 이런 뉴스가 나버리게 되면 얘네 관련주가 그동안 올라갔다가 한순간에 폭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런 산업들을 계속해서 키우게 되면 다시 움직일 가능성은 있겠죠. 그런 맥락을 가지고 이 관련주를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러한 정부 차원의 어떤 육성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어떤 반등세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내용들을 일단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종목들이 오늘 뭐 램테크놀로지 상한가 기록했고 나머지 종목들도 벌써부터 지금 이제 윗골을 달고 물량을 받고 있는데 벌써 지금 약발이 단기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본이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수출 규제책을 실행에 옮길지 그게 이제 아직까지 이제 관건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또 실질적으로 수혜가 얼마나 될 것인가 당장 큰 수혜가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물량을 받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큰 흐름을 보시고 이 종목을 단기로 볼 것인지 중장기로 볼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